최근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강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고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음주가 술을 마시는 게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보가 팔로워가 한 20만 명 정도쯤 되는 어떤 뭐 맛집 전문 인스타그램인가? 하는 그런 데 소개가 됐는데요. 이 정보가 좋아요가 2만 건 이상, 그리고 무려 6만 건 이상 공유가 됐습니다. 6만 건 이상 공유가 됐다라는 거는 그 파급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좋아요가 2만 회인데 공유가 6만 건이에요. 이거는 이 정보가 다른 데 공유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다시 공유하고 그게 다 포함되나? 아무튼 엄청나게 파급력을 가지고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아, 그런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연구는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것도 아니고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어떤 연구였냐면 5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음주 습관과 혈중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분석한 조사였어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음주를 시작한 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 그걸 고밀도 뭐 지질 단백, 하여튼 뭐 근데 이름 복잡하다. 아무튼 그런 어쨌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늘어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라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그 연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체중 감소 효과는 언급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연구팀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연구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체중 감량을 했을 때 뭐 그 술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음주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악영향을 준다는 게 그동안의 일반적인 연구가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칼로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1g당 7칼로리 정도로 열량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술을 먹게 되면 일반적으로 안주하고 같이 먹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기사가 아니죠. 기사도 아닙니다. 그냥 SNS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아, 술 먹으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술 먹으면 살이 빠진대요 라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이 뭔가 그런 정보를 봤을 때 안도감을 느끼겠죠. 내가 그동안 술 먹으면서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야, 술 먹어도 된대. 오히려 술 먹으면 살이 빠진대 라고 하면서 이제 막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거죠. 그리고 때로는 좀 과장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요. 달리기라면 뭐 대장암에 걸린다. 이런 기사들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러닝 관련해서는 그 시장 조사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매일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그런 걸 해요. 자료 조사를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기사를 제가 거의 한 100개 이상은 본 것 같습니다. 달리기 하면 대장암 걸린다 라는 타이틀의 그런 걸 봤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실제하고 좀 상당히 연구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굉장히 엄청나게 힘든 달리기를 할 때 이거나 아니면 그 장거리를 달리시는 분들이 대장암 걸리는 이유가 달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달리기를 할 때 먹게 되는 초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젤을 먹었을 때 용종이 발생할 확률이 뭐 더 많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부분이고, 근데 그 에너지젤도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도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요. 타이틀을 뽑아낼 때는 기가 막히게 뽑아냅니다. 지금은 달리기가 엄청 유행이니까 거기 완전 반대되는 기사 타이틀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 이런 겁니다. 달리기 하면 대장암 걸린다. 딱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다 보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 연구, 좀 편파된 연구나 특정 연구에서 특정 부분만을 부각시켜가지고 타이틀을 뽑아내고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뭐 건강 관련된 정보나 달리기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 가지고 막 퍼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진짜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그냥 주목을 받기 위해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광고비를 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뻔한 얘기를 하면은 보질 않아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시죠? 제가 특별한 방법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은 다음에 여러분 운동을 하세요. 그럼 건강해집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에이, 뭐야? 이러면서 다 떠나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니, 운동 안 해도 된다고? 아유, 운동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외의 이야기를 전해야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기사도 경쟁이잖아요. 다른 기사에 비해서 내 기사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선택을 받아야 그 언론사는 또 광고비를 벌게 되는 거고요. 노출되는 광고에 의해서 광고비를 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정보를 계속 만들고, 꼭 기자들이나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경쟁이 빡세요. 러닝 인플루언서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러닝 유튜브 하시는 분들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다들 말로는 유튜버들 많아지면 서로서로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그게 맞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또 서로 경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좀 더 특별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고, 남들이 들었을 때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재밌고 신기해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막 찾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건강 정보를 습득하는 거는 정말 전례 없는 수준으로 습득할 수 있는 거는 좀 빨라졌어요. 굉장히 빠르게 습득을 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건강 정보를 습득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습득한 건강 정보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습득해서 자신에게 맞게 활용하는 능력은 지금 매우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쨌든 정부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였는데요. 그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혹은 소셜 네트워크 발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정보는 미친 듯이 많이 쏟아집니다. 근데 그 쏟아지는 정보를 지금 사람들이 아무런 어떤 비판적인 생각이나 이런 필터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면 거의 뭐 비판 없이 수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의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맞다.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맞다. 무조건 의사가 얘기했으면 무조건 맞다. 심지어는 해당 그 의사의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얘기했으니까 맞을 거야. 어떤 저명한 교수가 얘기했어. 근데 그 교수가 건강이랑 관련된 교수도 아니고 그냥 이공계에서 유명한 교수예요. 근데 그 교수가 얘기했으니까 맞아. 혹은 유명한 연예인이 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 연예인이 했는데 살도 많이 빠지고 뭐 피부도 좋아지고 그랬대. 라고 하면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뭐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맞을 확률, 뭐 유명인들의 의견이 맞을 확률이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살짝 높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비판 없이 수용하는 거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이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광고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짜 의사, 가짜 약사, 뭐 가짜 교수 이런 것을 내세운 그런 광고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심지어는 진짜 뭐 의사, 약사, 박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도 이게 엉뚱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 한 명의 말을 우리가 전체를 다 믿고 갈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사실 이제부터 저도 이제 약간 이실직고를 한다면은 이 러닝 라디오를 준비하고 정보를 전달하면서 가장 걱정되고 사실 겁나는 부분, 두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혹시 내가 하는 정보가 혹시나 나도 찾아본다고 찾아봤지만 가짜 정보가 아닐까? 혹은 너무 과장된 정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저를 신뢰하시는 분이 제 얘기를 듣고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막 주변에 전파하거나 그걸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최대한 필터링을 많이 하고 검증을 하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뭐 세상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정보 전달 과정에서 분명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과장되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러너의 입장에서 좀 편파적으로 이걸 판단하고 정보를 판단하고 가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생기면 안 되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겁나요.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래서 늘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논문을 찾아본다라든지 혹은 반대되는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물론 논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주장이 뭔가 맞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논문의 신빙성을 또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보는 게 이제 인용의 횟수라든가 뭐 해당 논문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걸 봐도 사실 문제가 있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제가 얘기 드렸던 맨발 걷기 중에서 접지, 어싱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어싱이 신체적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있고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논문은 인용 횟수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걸 보고 신뢰도가 있다라고 믿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연구는 그 약간 어떤 특정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연구였거든요. 그게 나중에 알려지게 됐어요.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특정 제품의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회사로부터 연구 비용을 받아서 이게 진행을 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그 신뢰도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광고를 하거나 뭔가 후속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전문가도 못 믿겠다, 뭐 논문도 못 믿겠다, 나도 못 믿겠다, 당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런 정보를 거르는지 필터링 하는지를 알려드리고요. 얘기를 좀 드리고 이 정보를 어떻게 나에게 맞게 접목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요, 진짜 정보하고 가짜 정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 드릴게요. 일단은 마음을 좀 닫아야 됩니다. 오픈마인드, 뭐 마음 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 저를 좋아해서 민티런이라는 채널도 좋아해서 라디오 방송 듣고 이야기를 들으시겠지만 정보를 판단할 때는 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뭐 의사, 변호사, 약사, 교수, 뭐 코치,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정보를 접할 때 스타트 되는 마음가짐은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아예 믿을 놈이 없다라고 하면 조금 저도 듣기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전문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전문가지만 그래도 저 사람도 잘못된 걸 얘기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세상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세상에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약간 의심병 환자처럼 보이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먼저 저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걸 기반으로 한 다음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도를 파악합니다. 출처의 의도라고 해야 될까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여러분들 뭐 대학교 입시 시험 같은 거 수능이나 이런 거 풀 때도 문제 풀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회사 생활할 때도 회사나 상사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의도하고는 다르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이겁니다. 누가 왜 이 정보를 만들었을까?
왜 이런 연구를 했을까?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특정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회사의 블로그인지 대중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좀 공신력 있는 기관,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인지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의도가 달라지거든요. 혹은 단순히 뭐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인지 이런 의도 같은 것들을 먼저 파악합니다. 정보의 출처에 만약에 상업적인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한 걸음 물러나거나 아예 그 기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신문 기사 같은 거 읽다 보면 뒤로 가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특정 제품의 이름이 나오고 막 제품에 대한 홍보 비슷한 글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게 딱 나오면 저는 그 기사는 그냥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게 광고를 위한 글이라는 게 보이니까요. 이런 의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교차 검증을 합니다. 저는 좀 눈에 띄는 정보가 있다면은 반드시 다른 독립적인 출처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루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인 발견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인 연구라고 한다면, 운동의 연구라고 한다면 한 군데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른 언론이라든지 뭐 커뮤니티 이런 데서도 그걸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사는 뺏겨서 많이 만들어요. 다른 데 걸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타이틀에 똑같은 내용 나오는 기사들이 많다고 해서 맞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어떤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른 기사들이나 뭔가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데서 활용이 됐다고 한다면은 좀 더 신빙성은 좀 높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논문이라고 한다면 인용 횟수를 보는 이유가 저는 그런 이유죠. 요즘은 근데 언론사들은 기사를 서로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목하고 내용이 살짝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같은 기사들이 많거든요. 저는 이렇게 양산된 기사들은 좀 거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이 내놓는 정보라고 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유료로 사용하는 제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마다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약간 장난을 쳐봐요. 어떻게 장난치냐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니던데? 그리고 다른 연구 보니까 반대되는 연구가 있던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인공지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답을 하냐면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찾아보니 다른 경우도 있네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얘는 줏대가 없어.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는 애입니다. 사실 저의 의견에 반대하는 케이스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뭐가 썼을 때 아닌데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그거 틀린 거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는 케이스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난 해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 라고 하면은 그렇군요 라고 또 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도 별로 못 믿어요. 얘도 참고만 하지 절대적으로 신뢰는 지금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자료 혹은 해외 기사 같은 것들 많이 찾아보는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대되는 정보를 찾아보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인공지능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그건 인공지능에게 판단을 맡기는 경우고 여전히 검색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논문 자료 검색할 때 인공지능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이 똑같은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다양한 목표점을 가지고 연구한 그런 논문들을 많이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차된 정보 같은 것들 통해서 검증을 해나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으로 뭔가 너무 쉽게 해결책을 제시하면은 일단 의심이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것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갑자기 머릿속에 띵 하고 이렇게 느낌표가 뜨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일단 경계합니다. 이거 하나만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하면 이 병이 암이 낫습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 거의 100% 과장된 정보거나 아니면 가짜 정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건강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고 해결책 또한 굉장히 꾸준한 노력이나 생활 습관의 전반적인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 신체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런 정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편두통의 경우도요.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다양한 해결책들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사실 또 얽혀 있다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는 영양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조사를 하면서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알게 된 게요. 이 편두통이라고 하는 그 이런 하나의 어떤 증상이 딱 어떤 한 가지 이유만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치유하는 것도 마사지만 잘 받으면 된다? 먹는 것만 바꾸면 된다? 뭐 특정 약만 먹으면 된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생활 습관과 주변 환경과 먹는 것과 운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 개선해야지만 된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 극단적이거나 너무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보는 일단 거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정보를 이렇게 뭔가 필터링 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을 봐야 되지 특정 단어 하나나 문장 하나만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왜 우리 부부 사이나 남녀 사이에 싸움 나는 것도 보면 이거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이제 큰 맥락에서 대화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대화는 과정에 나오는 특정 단어 하나에 갑자기 꽂혀가지고 거기 완전 삔또가 상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방금? 뭐 나한테 뭐라고 불렀어? 니라고 불렀어? 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뭔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진짜 피곤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 와이프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 와이프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뭔가 협소한 뭔가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 그래서 기사가 보면 이런 거 진짜 잘해요. 기사가 보면 전체 연구가 사실은 그 연구가 아닌데 이 연구에서 특정한 세션만 똑 떼다가 아니 이런 게 있었네요 하면서 보여줘요. 근데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메인 타이틀로 걸어버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었던 연구, 그 음주를 하면 뭐 살이 빠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버드 대학이 어쩌고저쩌고 뭐 사실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런 연구도 보면 실제 그 연구하고 좀 다르게 좀 해석이 됐어요. 연구 결과의 일부분만 떼어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나 자극적인 정보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그 논문이 뭐야? 라고 하면서 원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은 최소한 요약본이라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요즘 인터넷 번역 잘 됩니다. 번역하기 눌리면 웹사이트 번역하기 눌리면 뭐 좀 어색하긴 하지만 구글에서 나름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지, 뭐 성별, 나이, 뭐 인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연구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연구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그 한계점입니다. 모든 걸 그 통제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 연구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보고 전체적인 어떤 맥락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좀 필터링을 해서 정보를 좀 걸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렇게 이제 정보를 검증을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좋은 정보라고 해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연구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을 갖다가 뭐 인체 실험을 하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결국에 사람은 다르니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만 시도를 하세요. 새로운 식단, 운동법, 뭐 영양제, 뭐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해가지고 살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혹은 운동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변수는 일단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개씩만 하셔가지고 이 변화가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자기 몸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거 보고 싶은데 식단을 바꾸면서 운동도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식단 때문에 살이 빠진 건지 운동 때문에 살이 빠진 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관적인 느낌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함께 기록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뭔가 기록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때 두 가지를 같이 기록하는 거죠. 뭘 하든지 간에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신다 그러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일지를 쓰라고, 특히 달리기 할 때 일지를 쓰라고 그렇게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록하지 않은 거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엄청 멋있게 글을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 남아도는 노트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꾸준하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록할 때 중요한 건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함께 기록하는 거죠. 이걸 꾸준하게 기록하면서 내 몸의 변화를 살펴나가는 겁니다. 달리기의 경우에는 달리기 끝내고 나면은 러닝워치라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폰 이런 데서 데이터를 정리해 주죠. 오늘 몇 킬로 달렸고 뭐 페이스는 얼마고 칼로리 얼마 소모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데이터를 보고 기록을 하는 과정만 가지고도 사실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것만은 좀 부족하고요. 제가 러닝워치를 만드는 입장에서 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러닝워치는 절반만 믿어야 됩니다. 다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정보를 보고 주관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생각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이 훨씬 더 깊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일기를 쓰면서 그날 달리기에 대한 저의 다양한 생각들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 몸에 맞는 달리기를 찾아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제 스타일의 달리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기에 달리기에 대한 내용을 쓰는 날은 예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정말 많이 썼어요. 그런 과정들이 모여서 저희 스타일을 만들고 저희 판단 기준을 만들고 어떤 선을 긋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리기를 하실 때, 혹은 이런 것을 적용하실 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굉장히 집중하시고 잘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정보를 다룬 채널이지만, 저희 채널도 마찬가지고, 다른 채널도 그렇고, 언론사도 그렇고요. 그 정보를 습득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실 때 굉장히 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다른 분들과 얘기도 좀 많이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정보를 대할 때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고 수준으로 하시고 진짜 나에게 맞는 정보를 가려내는 비판적 사고를 좀 키우시고요. 또 그렇게 얻은 정보를 끊임없이 내 몸과 대화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주체적으로 찾아 나가는 거, 그런 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